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 꽃에 대해 빠른 속도로 알아갔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언제나 아주 소박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나의 꽃잎을 가진 꽃들은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지도 못했다. 어느 아침 잡초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시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움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꽃들과 전혀 다른 그 작은 가지를 바로 곁에서 내내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 것 같았다. 그런데 작은 떨기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본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기적이 피어나리라는 걸 감지했지만 꽃은 녹색 방에 숨어 아름답게 단정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꽃은 정성스레 색깔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꽃잎들을 매만졌다. 양귀위처럼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밖에 나오기 싫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나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 무척이나 멋을 부리는 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단장은 그런 식으로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아침 동이틀 무렵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한 탓인지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겨우 일어났어. 이해해줘. 머리를 매만지지 못했거든. 어린 왕자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꽃은 조용히 답했다. 난 태양과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렇게나 감동을 주지 않는가. 아침 먹을 시간에 꽃은 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내게 친절을 베풀 생각은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신선한 물이 든 불풀이개를 찾아서 꽃에게 뿌려주었다. 장미의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은 어린 왕자를 힘들게 했다. 가령 어느 날은 어린 왕자에게 가시 4개를 보이면서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오면 어떡해?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 난 풀이 아니야. 장미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호랑이 발톱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진짜 싫어. 바람막이 같은 거 없을까? 바람을 싫어하는 꽃이라. 운이 없는 식물이네.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구나. 저녁에 유리덮개를 씌워줘. 너희 별은 너무 추워. 환경이 안 좋네. 내가 온 별은... 그러다 장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은 작은 씨앗 형태로 이 별에 온 것이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장미는 뻔한 거짓말을 내뱉고 제 풀에 놀라더니 부끄러웠던지 2-3번 기침을 하며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 찾으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말을 걸어서. 장미는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곧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미의 입에서 나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아주 불행해졌다. 장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꽃은 그냥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면 돼. 장미는 내 별을 향기로 채워주었는데 난 그걸 즐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 발톱 이야기를 들을 땐 진짜 짜증이 났거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연신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장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선물하고 내 삶을 눈부시게 밝혀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쳐 오는 게 아니었어. 딱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장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모순투성이야.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들을 이용했던 것 같다. 출발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우선 활화산을 정성껏 청소했다. 어린 왕자에게 활화산이 2개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제격이었다. 그에게 휴화산도 있었다. 어린 왕자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똑같이 청소해 두었다. 청소를 잘해주면 화산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끓어오르긴 해도 폭발하지는 않았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불이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 물론 지구에 있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화산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살짝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막 올라온 바오바브 나무들의 뿌리를 뽑아냈다. 그는 이 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익숙한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준 다음 유리덮개를 씌우려고 하다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말했다.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다시 한번 인사했다. 장미는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는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장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행복하렴. 어린 왕자는 장미가 자기를 비난할 거라 생각했으므로 적잖이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들고 멍하니 있었다. 장미가 평온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널 사랑해. 장미가 말했다. 넌 몰랐겠지. 내 잘못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 행복하렴. 유리덮개는 그냥 둬.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 신선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와 알고 지내려면 애벌레 2-3개는 견뎌야겠지. 나비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는데 큰 짐승은 무서울 것 없어. 나도 발톱이 있잖아. 장미는 자신의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더 힘들어.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이제 가봐.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장미였다. 감사합니다.